안녕하세요. 헬로우 며느리의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어요. 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에 저의 눈 상태는 어떠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 교정 시력은 좌측이 0.6, 우측이 0.7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안경을 꼈었고, 5학년이 되면서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사물이 겹쳐서 흐릿하게 보이는 난시와 멀리 있는 사물을 잘 못 보는 고도근시를 제가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어, 돋보기처럼 두꺼운 안경을 끼고 지내다가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어,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자기도 눈이 안 좋은데 자기는 지금 소프트 렌즈를 끼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도 소프트 렌즈를 껴볼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바로 지체 없이 소프트 렌즈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최근 2018년도 12월까지 소프트 렌즈를 꼈어요. 물론 이제 집에 있을 때에는 안경을 끼고 또 외출을 할 때는 또 렌즈를 다시 끼고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눈 건강을 위해서 저는 꼭 안과 검진을 받았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소프트 렌즈를 너무 오래 껴서 눈이 건조하고 그러니 학생인데 이제 그때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학생인데 하드렌즈를 껴보는 건 어떻겠느냐. 하드렌즈를 적응하면은 더 오히려 더 편하고 또 눈이 눈물샘에 그 자극이 있어서 더 눈이 조금 더 편안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하드렌즈를 제가 맞추고 하드렌즈를 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적응 기간 내에 제가 렌즈를 끼기만 하면 눈이 금방 충혈이 되고 아파서 눈을 뜨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눈이 쉽게 건조해져서 눈을 깜빡거리다가 이 렌즈가 눈에서 이렇게 나와요. 튀어나와요. 이렇게 눈을 깜빡하면은 렌즈가 튀어나와가지고 렌즈를 이제 바닥에서 찾다가 분실도 해본 적도 있고 그 찾은 과정에서 렌즈가 또 훼손이 돼요. 그러면서 렌즈를 못 끼고 다시 또 렌즈를 맞춰야 되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적응을 못하고 한 2달 정도를 적응을 하다가 못 적응 기간이 있었는데 못하고 다시 소프트 렌즈로 돌아왔어요. 그 전에 렌즈는 1년짜리 용 렌즈를 꼈었는데 이번에 갈아탈 때는 원데이로 갈아타게 됐고 원데이로 끼다 보니까 정말 세상 편한 거예요. 그 렌즈가 따로 소독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 음주도 하고 또 친구들 만나면 이제 집에 늦게 들어갈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렌즈를 끼고 바로 자버리거나 또 아침 일어나가지고 그 렌즈를 그냥 대충 식염수로 닦아서 눈에 넣고 그러고 또 출근을 하고 또 그 상태로 업무를 보고 야근을 하고 이제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고 또 잠을 못 자게 되는 날에는 이 눈에서 바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눈에 신호가 왔었어요. 그래서 포도막염을 제가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앓고 결막암도 앓고 그렇게 또 병원을 가게 돼서 렌즈를 끼고 안약을 넣고 약을 먹고 이러면 또 호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너무 잦다 보니까 병원에서 렌즈를 이제 그만 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병원을 한 군데만 다녔어요, 꾸준히. 왜냐면 그 병원에 대한 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옮기지 않고 그 병원 한 군데에서만 꾸준하게 그 병원을 다녔는데 그 병원 선생님이 도저히 이제는 안경을 끼면 안 될 것 같다고, 안경을 계속 끼면 실명을 할 수도 있다. 왜냐, 렌즈로 인해서 오는 그런 질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실명을 할 수 있는 위험까지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렌즈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 제가 두 가지 병을 크게 알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막염이에요. 포도막염은 저희 눈에 안구가 세 종류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깥에 있는 막이 뭐 하얀 공막, 가장 안쪽에 있는 그 세포가 많은 막이 망막인데 그 공막과 망막 사이에 어, 포도막이라고 하는 포도 껍질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포도막이라고 하는데 그 막에 염증이 생기면 포도막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포도막염은 이게 포도막염에 걸리면 눈부심, 충혈, 그다음에 심한 안구 통증, 그다음에 시력이 저하되고 심할 경우에는 실명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실명 단계는 아니었지만 눈부심, 충혈, 통증, 시력 저하까지 이미 다 동반이 되었던 상황이었고 그거를 약을 먹고 안약으로 보충을 하면서 지내왔었어요. 그래서 렌즈를 끼고 그렇게 반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안경을 끼긴 했었는데 사실 제가 안경에 대한 안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꼈던 안경이 뭐냐면 이 안경이에요. 지금은 이제 제가 어,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안경을 끼면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안경을 끼고 화장도 하고,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안경을 끼고 또 안경을 끼고 운동도 하고 안경을 끼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 안경에 있어서 이게 조금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안경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꾼 안경이 이 안경이에요. 차이는 뭐냐면 안경테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안경 렌즈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거 이거 나중에 바꾼 안경이 조금 더 고가의 안경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안경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 데다가 어 그래서 그 안과를 다시 한번 가게 돼요. 왜냐면은 안경을 바꾸려고 했던 문제는 아니었고 눈이 계속 아프니까 병원을 찾아가게 된 건데 음, 거기서 받은 진단은 망막 열공 진단을 받게 되는데 망막 열공이 뭐냐면 눈의 망막에 아주 작은 구멍이 생기는 걸 망막 열공이라고 하는데 제가 고도근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다른 뭐 외부의 충격이나 그 외상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그 고도근시 환자 사람한테도 또 자주 발생을 한대요. 그 망막 열공이. 그래서 어쨌든 망막 열공은
진단을 받게 돼서 그 구멍을 때우는 레이저 수술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망막 열공에서 망막 박리로 진행이 되는 사람은 이걸 레이저 수술이 아니라 더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저는 망막 박리 단계까지는 안 가서 간단하게 레이저로 치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어, 망막 박리는 뭐냐면 아까 그 구멍이 생긴 그 사이로 어, 안구에 물이 점점점 차게 돼서 물이 차면은 이제 그 찬 물 때문에 시야가 점점점 흐려지는 현상을 이제 망막 박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단순히 그 물이 차서 시야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력 감소와 어, 이게 그런 후유증이 오래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최우선인데 저는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고 망막 열공 바로 전에 또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문증인데 그 비문증이 눈 앞에서 이렇게 날파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증상을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어, 누, 살짝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맑은 날에도 이렇게 눈을 뜨고 가만히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날파리 같은 게 왔다 갔다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 그러기도 하고 어, 갑자기 눈이 시야가 이렇게 살짝 흐려졌다가 다시 또 맑아지고 또 흐려졌다가 또 맑아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초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가지고 어쨌든 병원을 가셔서 어,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망막 레이저 수술을 받았고 이제 그 수술 과정을 설명을 하면은 동공을 확장하는 그 안약을 넣고 눈 검사를 해요. 이게 이제 레이저 수술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안 되는지를. 근데 저는 레이저 수술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 마취 안약을 눈에다 넣고. 근데 그 마취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마치 주사를 눈 밑에다 그렇게 놨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의학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마취 안약을 넣고 마취를 했어요. 그래서 눈 이 알 위에 레이저를 바로 쏘는 게 아니라 눈 알 위에 렌즈를 하나를 이렇게 껴줘요. 그 렌즈를 끼고 난 다음에 레이저로 의사 선생님이 그 구멍을 레이저로 이렇게 땜빵을 시켜줘요. 이렇게 그 구멍을 이제 땜빵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땜빵을 해서 그 수술을 받았고, 그러니까 망막 박리까지 가지 않은 상태라 쉽게 수술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수술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렸고 수술하고 나니까는 눈부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가 운전은 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귀가를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또 검사를 받았죠. 그 이제 예후. 네, 뭐 잘 됐다고 얘기를 하셨었고 그러면서 제가 원장 쌤한테 어, 정말 안경을 벗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저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죠. 수술을 할 수 있는 눈인지 뭐 그런 검사. 근데 저는 어쨌든 어,
뭐 라식, 라섹, 그다음에 안내 삽입술은 뭐 해도 안, 그러니까 라식, 라섹은 할 수 있는 시력 할 수 있지만 교정 시력이 안 나오고, 또 안내 삽입술은 그 렌즈를 넣을 수 있는 저의 그 안구의 구조물, 그게 규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렌즈를 삽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세 가지는 적용이 안 됐었고, 근데 제가 백내장이 지금 살짝 오는 단계래요. 그러면서 또 노안이 같이 오고, 그러면서 정밀 검사를 하려고 이틀 후에 다시 그 병원을 찾게 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제가 초로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그 백내장이 시작되는 그 초기 단계를 초로 백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백내장 하면은 흔히들 어르신들 6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많이 생기는 병이 아닌가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요즘에는 3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 40대 그 사람들한테도 많이 그 발견이 되는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보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또 요즘에는 종종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초로 백내장 진단을 받게 되는데 어, 다행인 게 이 제가 노안이 같이 오고 백내장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는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앞당겨서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주시는데 고민은 조금 해보시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어, 시력을 교정을 하면서 백내장도 같이 어, 오는 거를 막아서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냥 주저없이 수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12월 20일에 좌측, 12월 23일에 우측 이렇게 해서 한쪽씩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의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